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12장 4절에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여 년, 2600여 년경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셨지만은 또 망원경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한, 그 예언의 이중성을 가지고 다니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마지막 때니까 지금 오늘날 마지막 때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봉함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아마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이게 마지막 때가 아니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라. 오늘 그 이장님 목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저는 다가올 미래는 아니고 그냥 미래를 준비를 해라. 저는 우리 학생들 이렇게 볼 때,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딱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전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가지고 그 실력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뭐 좋은 회사도 취직할 수 있고 또 가정을 섬길 수도 있고 소위 쉽게 말하면 밥벌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회사에서 출세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에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늘 앞으로 2030년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이 무슨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 교육 체계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일제 시대 때부터 하던 그 교육 시스템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죠? 주입식, 암기식, 또 점수 위주,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 들어갈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대학을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후진적이고 너무 원시적이고 그런 그 교육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녀들을 갖다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용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시험을 봤는데 성적은 좋게 나오지만 시험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활용성도 없어요. 점수만 잘 맞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생들 자녀들 갖다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게 아무리 뭐 떠들어봤자 누가 뭐 알아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 자라나는 수산학 아이들이요. 얘네들이 이제 커서 10년 후쯤 되면 아마 이제 이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해볼까 꿈틀거릴 거예요. 그럼 그때 가면 미안해요. 여러분이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6년에 6월에 그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인가 하니 지금부터의 세상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대규모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Great Reset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Great Reset.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뭉개버리고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는 삶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 회장이 발표한 겁니다. 처음으로 그런 The Great Reset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2016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의 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784년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 그런데 1784년에 영국에서 전기기관차가 발명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기계화 산업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거의 100년 주기예요. 2차 산업혁명은 1870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면서부터 대량 생산 체계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100년 주기예요. 그 다음에 1969년 얼마 안 됐죠? 그때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와 자동화 생산 혁명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요. 응? 자, 그러면 1969년이니까 이런 그 텀으로 과학이 발전한다면 앞으로 뭐 2069년 이렇게 돼야 뭔가 더 새로운 어떤 그 산업혁명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곳에 고도로 축적된 이 컴퓨터와 이 소위 AI를 통해서 발전되는 이 과학의 속도가 이건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과학이, 그러니까 지식이 더해지는 거예요. 지식이 더해져. 여러분, 사람이 빨리 왕래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걸어 다녔죠. 그죠? 말 타고 다녔죠. 기차 타고 다니죠. 차 타고 다니죠. 비행기 타고 다니죠. 이제는 지구가 일 생활권이 되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 비행기가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갔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가 그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대기권 바깥을 뚫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럼 그 사이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미국 그냥 뭐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뉴스 보셨습니까? 앞으로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에 가는 기차가 만들어진다.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20분에 가는 그런 기차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신문에 몇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20분. 지난 2016년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했죠.
그죠? 그때만 해도 야, 과연 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까? 그랬어요. 이세돌 9단. 그런데 알파고가 몇 대 몇으로 이겼죠? 3대 1로 이겼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번은 일부러 져준 것 같아요. 일부러 져줬을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어쨌든 상업성이거든요. 상업성. 그게 여러분 4대 0으로 이겨버리면 흥행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사업성과 흥행성을 위해서 한 번쯤 져주는 거죠. 원래 여러분 바둑 잘 두는 사람을 상수라고 그래요. 바둑 못 두는 사람을 하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끼리 남자들이 대부분 만나면 우리 바둑 한 수 둡시다 그래요. 그럼 서로가 누가 상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100을 잡고 나이 적은 사람이 이제 흙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수, 두 수 딱 도우는 거 보면은 상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몇 수 아래다 딱 답이 나옵니다. 근데 하수는 상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기 바둑을 하는 거죠. 커피 내기는 상수가 이렇게 져주기도 합니다. 이제 아니까. 그럼 커피 마시고 이제 또 우리 저녁 내기 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술 내기 합시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비싼 내기는 상수가 가까스럽게 이겨주는 거예요.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겨주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럼 하수는 상수를 못 알아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줄 알고 또 막 더 큰 내기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럼 하수는 계속 그 상수한테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돌과 그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할 때 알파고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알파고는 그 바둑 대국의 바둑 그동안 사람들이 도원 바둑 대국의 16만 건을 가지고 학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훤히 수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이세돌이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알파고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고 그래서 그 알파고 이름을 알파고 리라고 했습니다. 이세돌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어요. 알파고 제로. 근데 알파고 리는 그것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자료를 넣어서 그걸 학습해서 바둑을 뒀거든요. 근데 이 알파고 제로라는 것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지식만 딱 넣어주면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알파고 제로는. 그런데 알파고 리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붙었잖아요. 100대 0으로 알파고 제로가 이겼습니다. 100대 0. 다시 말하면은 이게 불과 2016년 얘기예요, 여러분. 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5년 사이에 이렇게 알파고끼리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알파고 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알파고 제로에 의해서 100대 0으로 졌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기술의 발전입니다.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5년 주기로 막 변하는 거예요. 막 변해. 5년 주기로. 지금 여러분 AI 뭔지 알죠?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AI. 그 AI를 통해서 지금 사람이 할 일을 지금 엄청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지금 이 톨게이트에 돈 받는 사람 잘 찾기 힘들죠? 그죠?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그래도 뭐 거기 30km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이패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패스가 아니고 정차하지 마세요. 그냥 무정차야, 그냥.
이렇게 뭐 세워놓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그 사람들 다 어디 간다 모르겠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AI가 하는 일입니다. 다. 또 이제 독일에서 어떤 도시를 하나 정해서 내년부터 무인 전기 자동차가 상용화가 됩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5년 안에 가솔린 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계 기후 협약에 따라서 이제는 이건 무슨 매연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굴뚝산업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정비 기술을 배운다. 이건 정말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없어져요. 자동차 여러분, 앞으로 협력사, 자동차의 그 회사에만 있는 그 기술자들 다 실업자 됩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협력사들 다 문 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장래 수십 년 후에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 후부터 착착착 진행될 일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라. 전기자동차 타지 누가 휘발유 넣는 차를 타겠어요? 이제는 차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가 여러분 이제는 아무나 만들어요. 그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었잖아요. BMW, 벤츠, 크라이슬러, 우리나라 현대, 기아, 삼성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애플, 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IT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가 이제 3D 기술로 인해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외장은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고 내부가 복잡하질 않아요. AI 기판하고 그리고 배터리만 있으면 자동차가 막 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처럼 무슨 연소기관이 있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해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고 말이죠. 무인 자동차니까. 이제, 그전에는 여러분, 무인 자동차를 상용화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는 거 아니? 이게 만에 하나 있을 그 사고 위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고 위험. 그런데 이제는 이 AI가 스스로 반응하는 아까 그 알파고 제로 그 시스템이에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바둑을 둬가는 거예요. 그런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 전기 무인 자동차가 사고 제로입니다. 사고가 1%도 0.1%도 없어요, 앞으로는, 무인 자동차가.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그 사고 위험 때문에 상용화를 못 시켰는데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독일에서 어떤 도시를 하나 선정을 해서 그 도시에서는 사람 운전수 없이 무인 전기 자동차를 상용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운전수가 없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실직자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이거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또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왓슨이라고 그 AI 의사,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사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벌써 한국의 건양대학교에 들어와 있고 부산대학교에 들어와 있고요.
또 저 인천에 있는 길병원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이 로봇이 AI가 환자들을 진료를 해요. 근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못 따라하는, 의사들은 오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얘들은 오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왓슨을 들여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권양대학교에서 왓슨을 들여왔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퍼져보세요. 퍼지면은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삶 속에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지. 뭐 요즘에 보면은 로봇 팔도 뭐 다 이제 하고 또 그 스팟이라는 로봇 개가 뭐 다 탐지하고 돌아다니고 다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이 AI를 이용한 그런 사람 분야예요. 사람은 휴머노이드라고 해서 또 인조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인조인간. 그 인조인간이요, 여러분, 뭐, 여자 같으면 못생긴 여자가 아니에요. 오드리 헵번, 이런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를, 인조인간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조인간이 이렇게, 유엔에서 발표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인조인간을 갖다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명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민권을 줬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뭐, 음악? AI가 사람보다 훨씬 더 음악 많은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작곡하는 사람들도요, 작곡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공식이 있잖아요. 화성학, 대위법.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아무 의미나 막 때려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식을 갖다가 이제 AI는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감미롭고 멋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화가 과거의 모나리자 뭐 이런 지금 보면은 그 AI가 그때보다 더 정교하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뭐 작곡가가 되겠다? 그 AI에 치여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화가가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AI 셰프, 그런 거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가장 맛있는 레시피를 골라서, 희한한 음식을 만들어내는 셰프가 지금 AI 셰프가 있잖아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이건 아주 흔한 거고, 흔한 거. 요즘에는 호텔에 가도요, 그 로봇이 종업원 노릇합니다. 그래서 호텔에 그 AI가, 방 안내 다 하고 지금 다 하고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여러분 가수? 옛날에 죽었던 김광석이 신해철 그걸 다시 살려내요, 여러분. 살려내가지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하고 같이 듀엣으로 콜라보를 이뤄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게 AI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수도 이게 뛰어난 가수 아니면은 이건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그 집에서 공부하는 게 학습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만 해도 이게 IT 세대라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2학기부터 무슨 학교에 애들 전면 등교시킨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학교에 등교시키지 말고 집에서 계속 줌으로 인터넷으로 공부할 사람은 집에서 공부하게 하고 아이들은 학교 나가게 선택권을 줘라. 걔들이 익숙한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약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들이다 보면 그게 편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야, 굳이 내가 뭐 아침에 옷 차려입고 내가 무슨 교회 가서 그러고 있을 필요 뭐 있나?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실시간 예배드리고 교회에 대한 관념도 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것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지겨워. 아유 난 이제 뭐 다 다른 거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찾아가지고 다른 거 들으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사이버상에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시죠? 학습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편리한 쪽으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아주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지금까지 우리는 슈퍼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를 작년에 IBM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양자 컴퓨터는 뭐냐? 일반 슈퍼컴퓨터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것은 원자를 사용해서 하는 원자, 반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다시 말하면 그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려서 연산을 한다. 100년.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로 똑같은 연산을 하면은 100초 만에 끝내, 100초 만에. 그러니까 이게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려서 풀어야 될 연산을 이 양자 컴퓨터는 100초 만에 푸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작년에 IBM사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니면은 이 지금까지 쓰는 슈퍼컴퓨터는 컴퓨터다. 이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은 이 양자 컴퓨터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 과학이요. 이 과학과 문명의 발달이 지금은 얼마나 막 1년 사이, 2년 사이에 막 휙휙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이 핸드폰 그거 바뀌는 거 보세요. 그게 뭐 한 2년이면 다 바뀌죠. 그죠?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더라. 끝날에는. 그러니까 끝날이에요. 이 지식이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갖고요. 사람이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The Great Recession입니다. 세상이 완전 혁명이 돼, 혁명.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런 생각, 삶의 방식, 그것 갖고는 앞으로의 세대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답답해요.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지금 수학 배우고 이런 이거 하는 거 보면요. 불쌍한 거죠, 쟤들이
지금 이 기조로 나가면 앞으로 10년 안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데 저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거를 저를 학교에서 지금 저를 애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이제 세월 금방 지나잖아요. 나 적어도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이제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 AI가 사람을 부리며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 AI가 지시할 때가 옵니다. AI 말 듣고 살아야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요, 사람만큼, 아니, 사람보다 더 똑똑한 그런 AI가 지금 벌써 올해만 해도 수천 대를 지금, 휴머노이드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이 AI가 사는 세상은 뭐가 없는 거 아니? 인간성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는 거예요.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세상이 4단계로 나눠집니다. 제일 꼭대기 누가 사느냐? 이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IT 강국 회사들, 뭐 애플이든지 이런 회사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AI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맨 꼭대기 상류층으로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 요 AI를 이용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사람. 지금 같으면 무슨 BTS 맞나? 뭐야? 요즘에 무슨 뭐 한 번 뜨면 갑자기 막 몇억 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노래 부르는 애들 있잖아. 그룹. 그 뭐야? 그거 맞아? BTS야? 그런 특수한 그런 팀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AI입니다. 그 네 번째 마지막 단계가 일반 인간들이에요. 일반 인간들이 앞으로는 AI 밑에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이 공상과학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신앙의 신앙. AI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돼. 신앙을 가져야 예수님은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우리가 들려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됩니다. 뭐 이발, 네. 이런 걸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죠? 지금 미용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간단한 농사 짓는 거, 텃밭 가꾸는 거, 텃밭을 무슨 뭐 AI 데려다가 텃밭을 가꾸면은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니까 그건 안 될 거고. 제 말은 무엇인고 하니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앞으로는 이제는 자기가 그야말로 그 AI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기가 맨 꼭대기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실력이 되면은 하고, 나는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예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인성, 영성을 세워가면서 미래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세계는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가 휙휙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아마 조금 와닿을 거예요. 이제 그게 막 돌아다니고 그래야 이게 정말 이러네? 와닿을 거예요. 여러분, 사고 없는 무인 전기자동차가 돌아다니면요 없어질 게 많아요. 기사 없어지죠. 첫째, 화물기사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사고 안 나니까 정형외과 이런 거 없어지겠죠? 보험회사 없어지겠죠? 에? 자동차 회사에 앞으로 이제 이런 전기자동차 만들게 되면요, 이 노조 이런 거 싹 없어지는 거예요. 싹 없어져. 노조가 어디서 노조가? 그러니까 이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사용하는 거 아니? 이거는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어요. 무슨 시간에 그 수당을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24시간 아무 때나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불평도 없어. 시키는 대로 해요. 그거 정확해요. 그러니 여러분, 기업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그런 걸 무슨 AI 그 로봇을 갖다가 한꺼번에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다 활부예요. 여러분. 다 장기 활부인데, 장기 활부가 되면은 그 사람 쓰는 거, 그 봉급 안 나가는 걸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아주 쉽게 그걸 쓰게 돼 있어요, 앞으로. 오늘 너무나 지금 심각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한 거 여러분, 마지막 때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더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으로 끝나요. 13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좀 이렇게 지식이 더해져서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은 무인관이 믿음으로 준비해라.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